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최근 황허 푸양 구간 수위 저하로 강물에 씻겨진 모래 백사장은 자연의 캠퍼스를 이루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 폭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래 그림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엄한 풍경에 경관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보면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은 몸이 구부러진 형상을 하고 있으며 마치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용 비늘과 용발 부분의 선이 매우 뚜렷합니다. 게다가 부채꼴 모양의 용꼬리가 살아 숨쉬는 듯 활력이 넘칩니다. 이 그림들은 화법이 각각 달라 어떤 것은 부조 모래와 같고 어떤 것은 뿌리 조각 작품 같습니다. 그리고 수묵산수화 표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당나라 불교 석각벽화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비천의 형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비천은 하늘을 나는 사락지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황허 해변을 내려다보면 비천이 한 손으로 앞을 가리키고 있으며 옷자락은 구름과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마치 떠있는 듯하여 꿈결 같은 광경이 사람들에게 전통 예술의 환상적인 장면을 제공했습니다. 황허는 칭하이 바양 카라산에서 발원하여 9개 성을 지나 산둥성 리진현의 바다로 이르며 길이가 4,600여 킬로미터가 넘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주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허, 황토고원, 황색 인종의 민족 및 그 시조의 신인 황제, 이런 기묘한 황색 조합은 중국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문화를 이어 문화적 번영과 개성을 이루었으며 자신을 스스로 용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용신을 믿고 있습니다. 8천여 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에 탄생한 전설의 용은 황제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황제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기 위해 애를 썼을 때 용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조상의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많은 역사에 황제가 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제를 모든 중국인의 공동조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용이요, 염황자수는 당연히 용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을 용의 후예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비밀스러운 탱커 한 대가 갑자기 남중국해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출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러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주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이 탱커의 사진은 나투나 해역의 인도네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요원들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투나해는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한 얕은 바다이며 인도네시아 영해의 일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진 속 유령 탱커는 녹슨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연료 탱커와 견인 로퍼 등 외부 장비는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예인선이 바다에 떠 있는 탱커를 인양하려 했으나 현장의 큰 파도로 인해 인양에 실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잡내의 소령은 해상에서 탱커와 같은 물체가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탱커 모양의 이 물체는 현지 석유 가스 회사 소속으로 해상 시추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해군 비조요노 상장은 이 사실을 부인하며 이 탱커의 성격과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며 인도네시아 해군이 여전히 출처를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유령 탱크가 발견된 직후 인도네시아 해경 부대가 출동해 사람은 없고 차체는 온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출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이 SNS에 전염병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장사꾼이 있느냐라고 문의하자 이에 대한 답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에 가게들은 문을 많이 닫았다며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네티즌은 첸먼다제에는 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몇 명의 관광객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전 네티즌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인 페사오모는 2020년 초에 몇몇 가게들이 가까스로 문을 열었지만 고객은 매우 적었고 전염병 발생 원인도 있어 전염병 발생 기간 모두의 쇼핑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게를 몇 달 운영하다 문을 닫았지만 문을 닫는 것은 비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의 밀린 월급을 지급해야 했고 상가 임대료도 정산해야 했으며 투자금 일부는 대출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새로 단장한 가게라 문을 닫을 때 인테리어가 여전히 새 것이었습니다. 또 납품업체의 대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산을 완전히 탕진했고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샤오머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상황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식업자들은 전염병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해 온 가족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우한 전염병 사태 전 800만 위안 약 하나 15억 원을 들여 호텔을 차린 남편이 개업한 지 2달도 안 돼 전염병으로 호텔이 폐쇄돼 매달 수십만 위안을 손해보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빚 독촉 전화가 폭주하면서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 투신에 숨졌다고 한 여성이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저우 네티즌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홍수와 전염병 사태는 이중 타격이라며 미술 자재 도매업을 하는 지인이 7월 20일 큰 홍수 때 창고 자재들이 물에 젖어 쓸 수 없게 돼 피해가 컸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어용경제학자 리다오 쿠이는 제14차 골든 유니콘 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어려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